마찰 전기와 정전기 유도 현상에 이어서 세 번째로 배울 내용은 전류, 전압, 저항입니다. 이것 간의 관계는 우리가 뭐라 그래요? ohm의 법칙이라고 하죠. 전기 회로에서 전하가 흐르는 것 우리는 두 글자로 전류라고 합니다. 전류가 얼마나 세니 그 세기를 나타내는 것은 이 전선을 통과하고 있는 전하의 양으로 체크할 수 있는데요. 이 전류의 세기를 나타내는 단위가 있죠. 단위는 암페어입니다. 전류의 단위는 암페어. 기억을 해야 되는 부분이죠. 또한 전류의 방향은요. 전지의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흘러갑니다. 오른쪽 회로 그림에서 전류의 방향을 표시해라 라고 한다면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이렇게 전류는 흐른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자의 방향은 어떻게 되나요? 전류의 방향과 전자의 방향은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릅니다. 전자의 방향은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극 쪽으로 가게 되는데 왜 그런가 하니 이 전기 회로 안에서 전류가 흐른다는 것은 전자의 이동이 있다는 것이에요. 전자는 마이너스 띠니까요. 플러스 쪽으로 가려고 할까요? 마이너스 쪽으로 가려고 할까요? 플러스 쪽으로 가려고 합니다. 왜? 다른 전하 쪽으로 이끌리니까요. 마이너스로부터는 멀어지고 플러스로부터는 가까워지는 이 방향이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이렇게 이동하는 방향인 거죠. 그래서 전자는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이동합니다. 이렇게 전류가 흐를 수 있도록 전지는요, 전기적 높이 차이를 형성해 주게 되는데 이것을 우리는 전압이라고 합니다. 물의 높이 차이가 있어야 물이 흐를 수 있듯이 전압이 형성되어야 전류가 흐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압은 전류를 흐르게 하는 원인이에요. 전압의 단위는 우리 어떻게 나타내죠? 볼트라고 나타내죠. 우리 주변에 건전지 보면 1.5V, 3V 이런 건전지 있고요. 우리 집에서 쓰는 거는 220V 전기 기구들이 있죠. 그런 볼트들이 다 전압의 단위라는 것입니다. 우리 전기 회로는 물 흐름 모형으로 비유를 많이들 했는데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면 물이 흐른다는 것은 전기 회로에서 전하가 흐른다는 것, 전류와 짝지을 수 있고요. 물의 높이 차이가 존재해야 물이 흐를 수 있듯이 전기 회로에서도 전류가 흐르려면 전지가 무엇을 형성해줘야 돼요? 전압을 형성해줘야 됩니다. 또한 이런 높이 차이를 만든 것은 펌프예요. 전기 회로에서 전압을 형성하고 있는 것은 전지입니다. 그리고 밸브를 열어야 물이 흐를 수 있어요. 전기 회로에서도 누구를 닫아야 돼요? 스위치를 닫아야 전기가 흐릅니다. 물 흐름 모형에서 직접 일을 하는 애는 물레방아예요. 전기 회로에서 일하는 친구는 전구입니다. 또한 물이 흐르는 길을 수로라고 하는데 전기 회로에서 전기가 흐르는 길은 전선이죠. 각각을 여러분이 짝지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 하나 더 있었어요. 우리 여기서 물이 흐를 때요. 이렇게 돌고 돌고 돌면서 물의 양이 줄어드는가요? 줄어들지 않습니다. 그것처럼 전기 회로에서도요. 아무리 전구에 불을 밝히고 전류가 지나간다고 한들 이 회로를 도는 전류의 세기, 전하의 양은 줄어들지 않고 변하지 않습니다. 전류, 전압에 이어서 배운 개념은 저항이에요. 저항이란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정도를 얘기하는데 이 저항의 단위는 ohm입니다. 이 전자들이 이동을 함에 있어서 중간중간 원자들이랑 부딪히면서 전자의 이동이 방해받게 되는데 그 정도를 우리는 저항이라고 해요. 어떤 친구가 선생님한테 질문을 했어요. 선생님, 근데 이 전자가 어떻게 원자들 사이를 주변을 돌아다녀요? 원자를 이루고 있는 게 전자 아니에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주 좋은 질문이었어요. 지금 여기 그림에서 보이는 전자는요, 이 원자 속에 있는 전자가 아니라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는 자유전자입니다. 그래서 이 자유전자들은 원자로부터 밖으로 나와서 주변을 돌아다니게 되는 것이죠.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정도, 이 저항을
변화시키는 요인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그림에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놀이기구를 지나간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은 이쪽 길이 쉬울 것 같나요? 이쪽 길이 쉬울 것 같나요? 그렇죠. 1번 길이 쉽겠죠. 왜냐하면 비교적 넓고요. 그리고 짧아요, 길이가. 그러면 내가 지나가기 쉽겠죠. 전자도 마찬가지예요. 전자들이 지나가려고 하는 그 길이 넓고 짧아야 잘 지나갈 수가 있습니다. 전류가 잘 지나갈 수 있다는 것은 그것을 막는 저항 자체가 적다는 것을 의미해요. 다시 한번. 전선의 단면적이 넓을수록 그리고 길이가 짧을수록 전류가 잘 흐를 수가 있습니다. 그 말은 저항이 작다는 뜻이죠. 단면적과 길이가 어떻게 되어야 저항이 작아지는지 여러분이 그림으로 생각을 해주면 되겠어요. 전류, 전압, 저항 간의 관계를 나타낸 법칙이 무슨 법칙? ohm의 법칙입니다. 여기서부터는 비교적 최근에 배웠으니까 여러분이 기억을 잘할 거라고 생각해요. ohm의 법칙이란 전류의 세기가 전압에는 비례하고 저항에는 반비례한다는 법칙입니다. 전압이 커지면 커질수록 전류는 어떻게 돼요? 커지고요. 저항이 커지면 커질수록 전류는 작아집니다. 이것을 실험을 통해 확인할 수 있고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렇게 그려지죠. 전압이 커지면 커질수록 전류도 같이 커지는 이렇게 올라가는 그래프가 생기는데 진짜 전류는 전압에 비례하는구나를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여기서 생각할 점은 같은 전압임에도 불구하고 이 저항을 나타내는 니크롬선이 기냐 짧냐에 따라서 전류값이 달라져요. 지금 니크롬선이 긴 것이 전류값이 더 작죠. 긴 니크롬선은요, 길이가 기니까 그만큼 저항이 큰 거예요. 그러면 전류가 더 작아지죠. 이렇게 저항이 크면 클수록 이 기울기가 지금 작아지고 있습니다. 저항은 크면 클수록 전류가 작아집니다. 반비례 관계라는 것도 그래프로 알 수가 있죠. ohm의 법칙을 우리 기호로 나타내면 전류는 전압에는 비례하고 저항에는 반비례합니다. 전류는 저항분의 전압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는데 이 기호는 비례한다는 기호라고 했어요. 이것을 영어 기호로 나타내면 I는 R분의 V라고 나타낼 수 있죠. 왜냐하면 I는 전류, V는 전압, R은 저항이니까요. I는 R분의 V, 이것이 ohm의 법칙 식인데 좀 더 쉽게 우리 귀에 익숙하게 풀어보면 V만 놔두고 R이라는 분모는 이쪽에 곱해줘서 V는 IR이라는 식이 나오고요. 여러분은 V는 IR로 ohm의 법칙을 외워주면 좋겠어요. V는 IR, 즉 전압은 전류 곱하기 저항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전기 거의 다 복습을 끝냈어요. 진짜 마지막으로 복습할 내용은 바로 어제 배웠던 저항의 연결 방식입니다. 저항의 연결 방식은요, 총 2개가 있어요. 무엇과 무엇이 있었더라? 직렬 연결과 또 병렬 연결, 이렇게 2가지 방식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무슨 연결이에요? 그렇죠. 직렬 연결입니다. 저항이 이렇게 하나의 길로 이어져 있으면 우리는 직렬 연결이라고 표현을 하게 되는데 이것은 물 흐름으로 봤을 때 물레방아 2개가 일렬로 연결된 모습으로 생각을 해주면 쉬워요. 직렬 연결의 특징을 같이 알아볼게요. 첫 번째, 각 저항에 걸리는 전압이 나누어 걸린다. 지금 이 물레방아 같은 경우에 물의 높이를 각각 나누어서 갖고 있어요. 그것처럼 저항도요, 전기적인 높이 차이, 전압을 나누어서 갖게 됩니다. 예를 들어 이 건전지가 6V라면 이 저항값이 같았을 때
얘는 3V, 얘는 3V 이렇게 높이를 나눠 갖게 되는 거죠. 전압이 나누어 걸린다. 두 번째 직렬 연결의 특징은 각 저항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는 같다라는 것입니다. 물로 봤을 때 지금 이 물레방아에 흐르는 물의 양과 여기에 흐르는 물의 양은 서로 어때요? 같습니다. 이만큼 물이 올라왔으면 여기서 흐르는 물의 양이나 여기서 흐르는 물의 양이나 똑같다는 거죠. 그것처럼 이 저항에 걸리는 전류의 세기도요. 전류는 일렬로 흐르게 되니까 얘한테 걸리는 암페어나 얘한테 걸리는 전류, 암페어나 같습니다. 직렬 연결의 세 번째 특징. 한 저항이 고장이 나면요. 나머지도 어떻게 돼요? 다 전류가 흐르지 않습니다. 물레방아가 하나가 아예 없어져 버리면 이 물이 흐르는 길 자체가 망가져 버려요. 그것처럼 전기 회로에서도 이 전구가 만약에 망가져 버린다. 그러면 이 회로 자체가 끊기니까 얘도 같이 꺼지게 됩니다. 하나가 꺼지면 다 꺼지는 게 직렬 연결의 특징이죠. 직렬 연결과 좀 다른 방식, 요 방식 뭐라고 하나요? 저항의 병렬 연결이라고 합니다. 병렬 연결은 나란히 이렇게 연결되는 방식인데 물의 흐름으로 봤을 때 두 개의 길로 나눠서 흐르는 모습으로 생각을 해주면 돼요. 병렬 연결의 특징 첫 번째는 각 저항에 걸리는 전압이 같다는 것입니다. 물레방아도 여기 물의 높이나 여기 물의 높이나 같아요. 그것처럼 각각의 저항에 걸리는 높이, 전압이나 여기에 걸리는 전압은 똑같습니다. 이 건전지가 9V라면 여기에 걸리는 전압도 9V, 여기도 9V라는 것이죠. 병렬 연결의 두 번째 특징, 저항을 각각 켜거나 끌 수가 있습니다. 아까 직렬 같은 경우에는 하나 끄면 다 꺼진다고 했는데 병렬 연결은요, 얘를 끈다고 해도 전기회로 여기는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를 꺼도요, 나머지는 살아 있습니다. 각각 켜거나 끌 수가 있죠. 병렬 연결의 중요한 특징 마지막 한 가지는 저항을 많이 연결할수록 전체 전류가 세진다는 것입니다. 물레방아로 한번 볼까요? 물레방아가 하나, 둘, 그리고 셋, 네 개로 저항이 많아졌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물레방아가 많아졌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이만큼의 높이가 다 똑같이 걸려 있으니까 그만큼 물은 다 흐를 거예요. 이 물들이 다 합쳐져 버리면 여기에 생긴 물의 양은 그만큼 물레방아 양이 늘어난 만큼 늘어나겠죠. 그거와 마찬가지로 전구도요. 전구, 그러니까 저항 각각에 걸리는 전압이 있어요. 그 걸리는 전압만큼 전류는 흐르게 되는데 얘도 전류가 흐르고 또 저항을 더 설치하면 그만큼의 전류가 계속해서 흐를 거예요. 전류는요, 전압이 얼마나 걸리느냐에 따라서 그 세기가 달라지니까 똑같은 전압이 걸리면 저항 각각, 전구 각각에 흐르는 전류가 다 똑같을 겁니다. 이러한 전류들이 한 전선에 모이게 되면 이 전선이 받아야 되는 전류의 세기가 점점 늘어나요. 그러다 보면은 저항이 많이 연결되니까 전체 전류의 세기가 세지게 되는 거죠. 저항의 직렬 연결과 병렬 연결은 우리 주변에서도 많이 볼 수가 있는데 직렬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면 한 번에 다 꺼지고 한 번에 다 켜지는 그런 전기 제품을 생각해 보면 됩니다. 어떤 게 있냐면 우리 크리스마스 트리 꾸미는 장식용 꼬마 전구 스위치 하나로 전체를 껐다 켰다 할 수 있고요. 두 번째, 누전 차단기. 하나를 내리면 나머지도 다 꺼지죠. 이러한 두 가지 예시가 직렬 연결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렇다면 병렬 연결은 직렬 연결과 어떤 점이 다르죠? 하나를 꺼도 나머지는 살아있다는 것. 어떤 것이 있냐면 가로등. 가로등 한 개가 고장나도요. 나머지는 살아있습니다. 그러니까 병렬 연결이고요. 두 번째, 멀티탭. 아마 집에 멀티탭 하나씩은 꼭 있을 텐데 이 멀티탭 내가 여기에 드라이기 쓰고요. 여기에 충전기, 휴대폰 충전기 썼어요. 그러면 내가 드라이기 끄면 충전기도 꺼지나요? 아니죠. 살아있죠. 이거는 병렬 연결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를 꺼도요, 나머지는 살아있는 것. 이것이 병렬 연결의 특징입니다. 여기까지 우리 중학교 2학년 과학을 배우면서 1단원, 원소, 분자, 원자 이런 거 다 끝내고요. 전기 파트로 들어왔어요. 전기 파트 여러분한테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었을 텐데 선생님이랑 하나하나씩 차근차근 배우면서 조금씩은 익혀왔을 거라 생각해요. 이번 시간에 우리가 같이 봤던 내용들은요,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내용들만, 알짜배기들만 골라서 본 겁니다. 전기, 마찰 전기도 있었고요, 전기 회로도 있고, 정전기, 유도, 그리고 직렬, 병렬 연결까지 주제가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여러분 이 내용들 어느 정도 다 이해가 갔나요? 조금이라도 이해가 갔으면 정말 대단한 겁니다. 전기 어려운 파트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내용을 제대로 알고 있는지 아닌지 좀 아리까리하다면 다음 링크를 통해서 문제를 풀며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할 거고요. 강의 영상 아래에 있는 링크로 들어가서 구글 폼 문제를 풀면 여러분 1, 2교시 과학은 끝납니다. 그러면 선생님이랑은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 안녕.